이렇게 윤 대통령의 탄핵 언급을 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야당도 있지만 최근에 인터뷰에서 녹취 파문이 있죠.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말했던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온 말인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이 될 수 있다. 예, 감당이 되겠냐.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검사에게 이렇게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비슷한 얘기를 또 다른 언론에 가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어제였죠. 농담 삼아 한 얘기다. 기사를 좀 삭제해달라. 명태균 씨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언론과 얘기를 하고 있고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말이 많죠 요새.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자라면서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너무 말이 많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원래 이렇게 말이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말 많은 그림자가 하나 이제 등장했다. 저는 뭐 흥미롭게 뭐 좀 보고는 있는데 굉장히 허풍도 좀 심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뭐 이 본인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대통령도 만들고 여당 대표도 만들고 서울시장 만들고 뭐 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실력가였으면 여의도 바닥에 이미 조문이 파다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야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처럼 서로 끌어가려고 막 이미 그랬을 건데 뭐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이런 류의 인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특히 선거 때 되면 뭐 우죽순으로 뭐 법사, 뭐 책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유력 대권주자한테 막 몰려가서 내가 보기엔 당신이 이번에 대통령 될 것 같다. 또는 당신이 국회의원 될 것 같다. 내가 그냥 도와줄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좋은 결과가 좋게 나오면 자기 예언이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뭐 이제 이런 인물들이 꽤 많아요.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정치 컨설팅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보셨다는 말씀인데, 근데 어쨌든 이 명태균 씨가 만났다는 인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말하는 정황 얘기들, 뭐 윤 대통령을 어디서 만났다, 아크로비스타 여러 차례 방문했다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 그리고 그래서 뭐 여러 대표들과의 관계들. 일부는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찾아간다고. 그쪽에서 먼저 찾는 게 아니고 대선 후보나 이런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꼭 자기가 뭐 당선시켜 줄 것처럼 하면서 접근을 보통 해요. 통상적으로. 거기 또 넘어가는 후보들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좀 이제 정치권에서 약간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기존에 답이 있습니다. 불가원 불가근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또 너무 내치면 나가서 막 또 떠들어요. 막 그 흑색선전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또 너무 멀리에서도 안 돼. 오면 적당히 응대해주고 뭐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완전히 의존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게 보통 이제 정치권의 일종의 관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의도에 유력한 그런 정치 컨설팅 업체들, 여론조사 업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들은 정식 계약 맺고 하잖아요. 이렇게 음성적으로 뭐 이렇게 움직여서 뭘 한다거나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가 활동을 설령 이제 그런 것과 연관된 것들을 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침묵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있지. 명태균 씨처럼 막 이렇게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있었던 상황 막 자기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막 까발리고 이러면 누가 이 사람하고 앞으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정치권의 A급 컨설턴트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이런 류의 인물들은 중앙 여의도 정치반에도 뭐 B급, C급들 많고 지방에도 또 꽤 있어요. 제가 보건대 이 사람은 지방에 주로 활동하다가 김영선 전 의원하고 연결된 걸 매개로 해서 김영선 전 의원 통해서 다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통해서 뭐 만나게 해달라 해가지고 졸라서 결국 만나가지고 마치 자기가 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한 뭐 거의 천공급 뭐 인사로 인정을 했다 그러면 정식 계약을 하고 컨설팅을 받았겠죠. 근데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좀 가려서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하고 뭐 자금 주고받은 것 때문에 그 뭐 지금 제보자로 나서겠다고 하는 그 강모 씨 회계 책임자도 마찬가지고
지난 1월 달에 벌써 검찰에 고발돼 갖고 수사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든. 그러니까 지금 검찰 향해서 조금 전에 이제 뭐 검찰 수사 받으면 1개월 만에 뭐 탄핵 운운하고 하는 이유는 나 건드리지 마라 이 얘기예요, 지금. 지금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이 말 저 말 다 하고 나 건드리면 터질 거야 뭐 이런 그런 말씀. 거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저는 그 시기에 그 검찰총장 시절에 처음에 정치에 잘 모를 때 아마 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그걸 지렛대로 해서 결국 자기에 대한 검찰 수사를 좀 살살 해달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협박과 압박이고 대통령실을 향한 메시지다 이런 말씀인데 그리고 컨설턴트로 보더라도 허풍과 과장이 심하고 A급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평가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워낙 또 많은 인물들과 여러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는데 이준석 의원이 먼저 소개를 해줬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소통이 없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 최진봉 교수님 네.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서로 입장이 달라요. 예. 그냥 누구 말이 맞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잖아요.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눈 문자를 공개했던데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의원이 명태균 씨에 받은 문자를 공개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대표라고 부르면서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대표님 내일 오전 8시에 윤 총장님한테 전화 드리면 됩니다. 마음 상한 부분이 많으니 사과하고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 물어보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걸 공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자기가 또 소개시켜 준 게 아니고 저기가 윤 총장을 먼저 만나고 자기한테 이준석 대표한테 연락하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지금으로서는 이게 증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말과 지금 명태균 씨 말이 다르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 여기서 어떤 말이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관계를 대선 기간 동안 맺은 건 맞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대화도 했고 또 통화도 했고 문자도 나눴을 거예요. 특히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다른 것보다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했고 그 여론조사 비용이 3억 얼마가 들어갔다고 하고 거기서 돈을 지급한 건 없다고 하는 게 지금 회계 책임자의 증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돈을 지급 안 하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여론조사를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여론조사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그것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허풍이 많든 크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예. 중요한 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문자가 오갔으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개입을 했는지 하는 부분의 논란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황 아니겠어요?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되겠죠. 또 만약에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여러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단순히 김영선 의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거 말고 다른 건 또 없을까? 이런 의혹도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표현이 이거는 4대의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거 포렌식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정말 불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개입되거나 연관됐다는 게 드러나게 되면 이건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아까 뭐 탄핵의 사유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이것도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 개입했다는 이유로 2년형을 받아 실형.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와 연관된 게 드러나기라도 하면 만약에 그럼 이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명태균 씨의 발언을 일일이 쫓고는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명태균 씨가 말했던 공천 개입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공천 개입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이 있었는지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함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처음 만날 당시에 그 자리에 역시 명태균 씨가 앉아 있었고 김건희 여사도 있었다. 이 말은 아까 이준석 대표의 말과 이어본다면 최소한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2번 이상 자리를 같이 한 건 맞아 보여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정 시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제 뭐 검찰총장 그만두고 뭐 정치 쪽으로 나올까 말까 막 고민할 때 그때 이제 명태균 씨가 먼저 선제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가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당신이 대통령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했겠죠. 그러면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 직후 그만두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정치권에 별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뭐 그 사람 얘기가 좀 그럴듯하게 들렸을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초반에 조금 아마 뭐 이 사람한테 좀 의존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일 시켜 보니까 뭐 그래도 뭘 좀 하는 것 같고 자리도 이렇게 좀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좀 신뢰를 좀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초반에 잠깐.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힌 거는 이제 경선 이후에는 이제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초반에 이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확실하게 확고하게 신뢰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면 대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겼겠죠. 명태균 씨한테. 아, 그때 당시에 대선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의 대선 네. 캠프 꾸릴 때 그 김건희 여사가 이 명태균 씨에게 인수위 자리도 제안했다 한 걸 보면 명태균 씨의 주장인데 그거는 명태균 씨의 주장인 근데 거지. 용산 그, 대통령실에서 반박을 안 하더라고 이 부분은 정확히. 네. 근데 아직까지 그건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 될 문제인 거고 예. 말로는 뭐 자리 제안도 받았고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실제로 실행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한 거를 보면 자기 밑에 사람을 그 비서관으로 채용시키고 그다음에 급여의 세비의 절반을 자기가 거의 나눠 가지고 뺏어오다시피 예, 그렇죠, 가져오고 그렇죠. 이런 정도의 돈과 자리에 집착이 강한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정말로 긴밀한 관계였다 그러면 그걸 안 챙겼다? 이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